안녕하세요. IT 눈공 김부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에이싱크 공부하고 있고요. 콜백, 그 다음에 싱크로노스, 에이싱크로노스, 프라미스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에이싱크 어웨이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싱크 어웨이트는 프라미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에이싱크는 펑션인데 프라미스를 리턴하고 어웨이트는 펑션인데 프라미스를 기다려준다. 그러니까 에이싱크와 어웨이트는 프라미스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프라미스에서 파생된 어떤 개념인 것 같은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2017년에 소개되었다. 자바스크립트에 소개되었다고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사실 2017년도 이후에 나온 거라 잘 개념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프라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 나온 건데 저는 그 이전에 했던 자바스크립트를 만졌던 개발자에서 이런 거는 좀 트렌드가 좀 제가 늦게 이해한 것 같아요. 프라미스는 지난 시간에 비동기 통신을 결과값에 대해서 어떤 정상인지 아니면 에러인지를 체크하는 거였고요. 에이싱크는 프라미스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제가 공부는 좀 해봤는데 설명까지 잘할 수 있을지는 좀 개념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설명을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여기에 let my promise는 new promise 하고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제가 한번 그걸 만들어 봤어요. 예.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원래는 let my promise는 이렇게 해서 기존 영상에 있던 겁니다. 프라미스 영상에. 해서 성공 에러. 그렇죠. 성공 에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 한 줄로 설명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성공 에러가 없죠. 성공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는 성공만 보여주고 있다. 여기 있죠. normal response는 에러는 없다. 에러가 아니고 normal value 값만 리턴한다. value 값만 리턴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러에 대한 생각을 에이싱크는 에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에러 없이 그냥 성공적일 때 이렇게 사용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원래 된 두 개가 있었잖아요. 성공 실패. 근데 여기 성공만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싱크 쓰면 이렇게 성공적인 거에 대해서는 가볍게 쓰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라미스 구문인데 프라미스 구문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그냥 재밌는 걸 한번 해보면 이게 프라미스가 이게 비동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그렇다. 프라미스도 비동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동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냐? 한번 확인하는 거를 해볼게요. 아주 심플합니다. JSBN에 가서 스크립트를 테스트 해볼게요. 이걸 그대로 넣고 콘솔로도 한번 보고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 실행하는 거를 이 my 펑션이 실행되잖아요. 여기에 console.log를 이렇게 찍어볼게요. 얘는 1번이고요. 그럼 우리가 비동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행 순서인데요. 비동기는 항상 동기보다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2번이고요. my 펑션의 이 프라미스의 시작점인데 여기를 에이싱크라고 넣어볼게요. 너는 에이싱크다.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비동기면 동기통신이면 1번, 2번,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1 에이싱크인데 비동기통신이면은 1, 2 에이싱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비동기통신이기 때문에 1, 2 에이싱크가 나왔다. 그래서 프라미스와 에이싱크를 쓰는 건 비동기통신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었고요. 자, 여기 내용 어웨이트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네요. 어웨이트는 어떤 거냐? 여기 보면 어웨이트 키워드는 에이싱크 펑션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only 오직 거기서만 써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면 이 실행이 값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빼면 어떻게 되냐? 뭐 이 문제겠죠? 빼볼까요? 빼면 이 값이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이 값이 진행돼야 되는 이 시점에 이 my display를 호출하잖아요. 이 시점에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는 이 값의 실행보다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걸로 설명해 볼게요. 이걸로 설명하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문장을 만들어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await는
비동기 통신에서 비동기 통신이 그러니까 에이작스를 이해하면 좋아요. 에이작스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오는데 에이작스는 DB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 1, 2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리기 전에 이렇게 미리 어떤 값을 가져와서 던져버리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 현업에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동기 통신의 문제라고까지 이해하면서 다른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어요. 비동기 통신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역할이.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규먼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 여기 한번 보죠. very often 매우 자주 will은 리젝트 펑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async와 await는 그냥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쉽게 사용하면 좋다. 이런 정도까지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똑같죠. 여기 without reject, 그러니까 하나짜리만 처리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 그냥 일반 펑션 호출하는 거죠. 여기에 then 이런 게 없잖아요. promise는. 그러니까 일반 펑션 호출하듯이 쓰고 여기에 async를 쓰면은 promise를 이 한 쌍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거. 이게 이제 AJAX 통신이잖아요. 자바스크립트 AJAX 통신을 할 때 값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걸 실행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볼까요? 얘를 빼버리면 이 값이 여기에서 처리해서 넘어와야 되는 시간보다 이게 먼저 실행돼요. 이 코드는 비동기 통신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비동기 통신에 비해서 이쪽의 실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먼저 실행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async를 써서 비동기 통신을 할 때는 이 값을 받아올 때 여기에서 받아오는 이 값은 await를 써서 기다려라는 겁니다. 이 값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이거를 가져오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set timeout도 마찬가지죠. 이게 먼저 실행되면 안 된다. 3초 후에. 이게 이제 제일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일단 넣고. 제가 하나 문장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하나 문장을 만들었는데 콘솔 로그만 찍은 겁니다. 앞뒤로 콘솔 로그만 계속 찍어서 async 펑션에 콘솔 로그 1, 2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찍었으니까 원래대로 보면 이렇게 찍혀야 되죠. 1번 찍히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1번이 찍히고 여기에서 기다렸으니까 비동기 통신으로 기다렸으니까 얘는 제일 뒤로 떨어져야 되죠. myDisplay2가 제일 뒤로 떨어지고 콘솔 로그 그렇죠. 이 2번 다음에 myDisplay2가 떨어져야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1, 그 다음에 myDisplay 1, 그리고 시간이 걸렸죠. 여기에서 비동기 통신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걸 await, 기다려준 겁니다. 얘가 기다려줬기 때문에 2번이 먼저 실행됐고 myDisplay2가 실행된 거죠. 만일 이걸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1, 2, 2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await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바로 넘어가서 프라미스, 그러니까 이 값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 값이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브젝트 프라미스라고 써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이 값을 받지 못합니다. 이 값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린 거죠. 3초를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업무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AJAX를 통해서, 이게 AJAX라고 볼게요. Async니까 AJAX를 통해서 값을 가져올 때 여기에 sum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어떤 카운터 sum이 있어요. 실제로 업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su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um은 얼마다, sum은 이렇게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얼마다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sum을 async에 비동기에서 가져와서 AJAX에서 뿌려주는 거죠. 뿌려주는데 이 속도가 뿌려주기도 전에, 그러니까 AJAX가 통신하기도 전에 이 값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비동기 통신에서. 이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지 않은 값을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다렸다가 이 값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써야 돼요. 이거 제가 말로만 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현업에서 실무해 보신 분은 그냥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이 비동기 통신 때문에 이 값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안 기다려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하나 짜볼게요. 펑션을 짜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시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sum이라는 걸 하나 놓고 이 값이 들어왔을 때 이 값을 다시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sum은 I love you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실행할 때 my function 하나 넣었고요. my function은 여기에 있는 데모의 값을 sum에 넣어주는 겁니다. 대입. 그 대신에 sum은 얼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걸 sum은 얼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실행해 볼게요. 1초, 2초, 3초. 그러면 I love you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펑션의 실행 속도가 동기 통신이기 때문에 비동기보다 앞서갑니다. 얘가. 그래서 얘를 찍어보면 실제로 이게 설명이 잘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나름 이해를 하고 말씀드린 게 3이 먼저 실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실행된 겁니다. 이 비동기가 실행하기도 전에. 현실에서 이 문제가 정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에이작스 실행할 때 비동기 통신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개념도. 근데 이런 개념 콘솔이라든지 에이싱크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보는 건데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어웨이트를 써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이번에 저도 배운 겁니다. 물론 이걸 현실에서 정말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이 에이작스 이거 비동기를 동기 통신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 통신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해보는데요. 어떻든지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에이싱크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 안에 콜백 함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콜백 함수를 넣어서 이게 끝나면 호출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콜백을. my 펑션이 뒤에 호출되니까 이것보다 my 디스플레이어보다 뒤에 실행됐지만 이 값을 실행하는 순서는 비동기보다 더 앞선다는 거예요. 왜? 동기 통신이 비동기 통신보다 무조건 앞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이 그냥 무조건 실행이 돼요. 3까지가. 왜냐하면 동기 통신은 비동기보다 앞선다.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밑에다가 이걸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밑에다가 이걸 이렇게 마이펑크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나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펑크. 네, 이걸 한번 빼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면 이렇게 I love you, some I love you가 되잖아요. 그래서 my 펑크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콜백 함수를 배웠잖아요. 이게 꼭 이렇게만 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콜백 함수 배운 거를 여기에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my 펑크, my 콜백이라고 쓰죠. 이거 콜백 그리고 콜백 함수를 쓰겠다 하고 여기에 my 펑크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콜백 함수 배운 것도 이렇게 해서 의미가 좀 있고요. 그렇죠. 여기 콜백 함수 넣은 거니까 맞는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콜백 함수를 써가지고 넣었구나. 그래서 이걸 꼭 뒤에다가 myfunc라고 넣지 않아도 여기에 콜백 함수를 넣으면 어떤 걸 넣더라도 그걸 실행해 주니까 이 프라미스로 만든 이 함수 async 이 함수는 이 객체라고 해야 되나요? 프라미스 이거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여기 어떤 함수를 넣든지 그 함수를 실행시켜 주니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해서 콜백 함수 배운 것도 여기에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프라미스 쓸 때도 물론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프라미스 좀 복잡한데 성공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굳이 프라미스 쓰지 말고 그냥 에이싱크 한 줄로도 쓸 수 있다는 개념도 우리가 알게 됐고요. 여기 있죠. 에이작스. 네, 이렇게 에이싱크 하나만 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에이싱크를 썼을 때 프라미스를 사용하고 여기에 어웨이트를 써서 기다리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공부해서 여기까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면 이 구문 정도만 알아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리고 프라미스를 썼을 때는 어웨이트를 통해서 값을 기다려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아간다면 이번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실무에서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한 번은 이런 것도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제가 자바스크립트 에이싱크 비동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고, 다 따라 하셨다면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